요즘 대한민국의 국민치고 해외에 한두 번 출입 안 해본 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겠습니다만, 저도 이러저런 사유로 해서 세계를 꽤나 많이 헤집고 좀 돌아다닌 축에 속합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하여튼 우리가 밖에 나가면 늘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는 그러한 간판들이 있었죠. 요새는 꽉 막혀서 그거 보러 나가지도 못합니다만, 어느 도시에나 어느 공항에서나 첫 번째 마주치는 우리의 상표들, 삼숭, 휴다이, 다ewoo, 이런 간판들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무척 자랑스럽게 해주는 그러한 얼굴들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열심히 만들었던 그 첫 번째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양반이 이제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 양반의 타계를 놓고도 이러고 저러고 쏟아지는 이야기들 속에 이들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표상, 그것을 몇십 년 만들어 놓은 걸 열심히 깨뜨려 버리고 뭉개버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이건희 회장의 타계라고 하는 데 대해서 소위 조사라고 하면서 뒷꼭지에 다는 말들, 이 말들을 듣고 있다가 보면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걸 참기가 어렵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다가 사회가 부패한 탓으로 만들어진 해상사고로 세상을 등진 어린 꽃들, 그 넋을 기억한다고 지금 몇 년이 지나도록 리본을 달고 다니면서 잊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의 편에 섰던 사람들이 어떤 추악한 얘기 덕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건 어쨌건 간에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화려한 헌사를 바치는 사람들이 어째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희 회장의 일생,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의 젊을 때부터를 잘 지켜보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모든 인간의 삶이 다 아름다울 수만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업적, 그가 유명을 달리한 뒤에는 그 업적을 기려주는 것, 그것 정도도 못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을 합니다. 저는 요새 정말 이런 생각을 더욱 심각하게 하게 됩니다. 이런 나라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그래도 별일 없는 것처럼 때로는 희덕거리기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신기한 것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것이 말이 되질 않고 경우가 지켜지지를 않고 그야말로 아비규환, 아수라, 이것만으로 나를 지새울 수 있는 것인지,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태평하게 살고 있는 것인지 정말 신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중에서도 말의 법도를 중심으로 해서 한 나라의 법리가 흐르는 이 흐름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중심 조직, 법무부와 검찰청, 물론 법원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들의 행태, 이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언어들, 이게 이렇게 난삽해도 되는 건지, 21세기의 대한민국, 그렇게 자랑으로 우리가 몇십 년을 일관하고 살아올 수 있었던 이 나라가 어째서 이 속이 이렇게까지 곪고 썩어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널 24K에서는 이미 8개월 전부터 추미애 장관, 과연 윤석열 총장을 잡을 수 있겠는가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하에 검찰청과 법무부의 권력관계, 이것을 법률적으로 쭉 분석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다시 읽어보신다면 현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채널 24K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느닷없이 터져나온 부하 논쟁,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냐?
부하가 아니냐. 부하란 말 나 안 했다? 실제로 했지 않냐? 참 낯뜨거운 논쟁입니다. 우선 이 부하란 말이 왜 논쟁의 중심에 섰느냐.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서 얘기하면서 나는 부하가 아니다.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요. 그가 왜 그런 얘기를 벼랑을 했을까요? 그가 검찰 인사를 놓고 법무부 장관이 이리 와. 내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와서 보고 가.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는 못 간다 그러고 안 갔지요. 그랬더니 그때 추미애 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명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항명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쟁이 가열됐었습니다. 그게 항명이라는 말을 쓴다면 내가 지시하면 너는 들어야 돼. 그런 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그건 바로 부하에게 하는 짓이죠. 부하라는 말은 원래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다른 사람에게 소속되거나 고용되어서 그 사람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 이거를 부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명이라는 말을 그냥 막바로 쓰려면 바로 이 국어사전에 나온 용어 같은 부하라는 개념으로 관계를 해석할 때나 항명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나는 그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나는 감찰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 라는 말을 나는 그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관계라는 건 도대체 뭔가? 이거는 진짜 국어사전에 나온 말처럼 누군가에게 내 신분이 소속이 돼 있어서 그 사람의 말을 무조건 상명하복의 관계로 들어야 하는 것. 그런 관계냐? 공무원은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공무원은 상사가 고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향해서 국민을 상대로 국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사무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법이나 복무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그가 취급하는 사무를 정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법대로 처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물론 그 위에서 지시와 복종의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적법, 적정해야만 한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들을 특수 권력 관계라고 부릅니다. 일반적 권력 관계가 아니라 특수한 권력 관계라는 것이죠. 실제로 중앙의 행정부서의 조직을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에 보면 부한이 이런 말은 쓰여지지를 않습니다. 뭐라고 쓰고 있나요? 보조기관, 보좌기관이라는 언어로 쓰고 있지 부하라는 말은 어디에서도 쓰지를 않는 언어입니다. 말하자면 부하 같은 관념이 성립할 수 없는 관계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인간적, 인격적 관계는 그렇다고 치고 검찰청과 법무부의 관계는 그러면 어떤 관계라고 봐야 하느냐? 당연히 법무부 장관은 정보조직법상의 검찰청은 법무부의 소속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너 상급자 아니냐. 너 관리를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지휘도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판사까지 지낸 양반으로서는 참 문제가 있는 법률 해석이죠. 법무부는 정보조직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정보조직법에 정하는 대로 설치가 돼 있는데 이 검찰청이라는 조직 또한 검찰청법이라고 하는 법에 기초해서 성립된 기관입니다. 법무부가 법무부 장관령으로다가 그 산하 조직을 구성을 하지만 검찰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청 법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정해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법률적 위치가 둘이 똑같다는 거죠. 법무부와 검찰청은. 더욱이 정보조직법은 일반법이라고 한다면 검찰청법은 정보조직법 중에서 특별법적인 위치를 갖기 때문에 정보조직법과 검찰청법이 충돌한다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검찰청법이 우선해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령으로 검찰청법에 위배한 사항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엄연한 법체계입니다.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내 부하다, 내가 너의 상관이야, 이렇게 인식한다면 대단히 위험한 법률적 오해지요.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에는 각 부서에 속해 있는 외청이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만 해도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이게 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에 검찰청이 있고 국방부에도 병무청, 방위사업청, 행안부에는 경찰청, 소방청,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특허청, 뭐 이렇게 등등등등 외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왜 정부조직법에서 외청이라는 제도를 뒀을까요? 외청이라는 조직을 두는 것은 한 부서에 이 업무를 소속시키게 해서는 그 특수성이 보장되기 어렵고 발전하기도 어렵고 특수한 행정이 발전하기도 어렵고 대국민 특수한 서비스가 제대로 되기도 어려운 분야들이라서 그런 분야들을 독립적 장관으로부터 독립시켜서 독립적 외청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외청 조직들은 전부가 어떻습니까? 그의 최종 결재권자는 누군가요? 그 외청장들이죠. 특정한 경우에 법에 정한 데 따라서 특정한 지휘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인사교류를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외청장이 장관들의 지시를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상관 부하의 관계에 있지 않다. 이 외청 중에서 단 두 개, 검찰청과 경찰청, 이 두 개의 청만이 별개의 법률에 의해서 법률의 기초에 성립된 외청입니다. 이들이 가지는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이것이 정치에 예속되거나 장관들은 정치인이니까 중립성을 잃을까 염려해서 이를 법률적 기초를 만든 독립외청을 만든 거지요. 이런 법률적 이해를 하고 나면 당연하게도 지금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내가 상관이야, 넌 부하고, 이런 이야기는 불법한 해석이라는 또는 부당한 해석이라는 지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이 가장 대한민국의 법률을 잘 아는 사람들끼리 모인 조직에서 그런 집단에서 왜 이런 난센스가 일어나느냐? 결국 검찰청법이 가지고 있는 몇 개의 법조문이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은 대한민국의 권력 제1호의 권력을 가진 기관이고 그 기관을 규정하는 게 검찰청법이죠. 물론 뭐 청와대가 제1입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청와대조차도 그 법의 준법 여부를 다투고 그들을 기속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는 기관이 검찰청이니까 이 검찰청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치 권력들은 끊임없이 싸움을 했죠. 그리고 이러저런 정치적 타협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청법에 이상한 조항들이 막 들어갔다 빠졌다 그랬죠. 지금은 개정이 돼서 사라졌지만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검사는 각 검사들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헌법상 독립기관들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전체는 하나의 동일체, 그 결정과 행위에는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라는 그런 원칙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칫 정치적으로 잘못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이 사라졌지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갔느냐. 검찰청법 제8조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너무 혼자서 막 나댈까 봐 일반적으로 검찰청의 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일반적으로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타협한 거죠. 참 애매한 말입니다. 일반적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 감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구체적인 사건과 일반적 업무라는 두 개를 구분해 놨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법무부의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법무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각 부서의 업무들이 쭉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검찰국이 하는 일들, 검찰 사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검찰 사무와 관련된 법령을 만들어내고 뭐 굉장히 많은 검찰 사무와 관련된 행정, 이것들을 법무부에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검찰 사무죠. 검찰청에도 공무원들이 월급도 받아야 되고 그들의 복지도 증진해야 되고 검찰청과 국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으로 만들어갈까 이런 연구도 있어야 되고 많이 있지요. 법무부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검찰에 관해서. 그런데 뒤에 수사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이게 정치적 야합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규정이 들어가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건데, 법무부 장관은 채널 24K에서 수없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검사가 아닙니다. 검사가 아닌 사람은 헌법에서 정한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하나의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수사하고 할 수가 없지요. 검찰청법의 검사는 딱 두 가지입니다. 검찰총장과 검사. 그래서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집어넣어 놓은 거지요. 정치적 타협이지요. 여기에 그러면 검찰총장을 수사해서 아예 배제할 수 있는 권한도 그 안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느냐. 현실 속에서 문제가 되는 건 검찰총장을 특정한 사건에서 수사해서 배제를 시켜버렸으니까 이것이 바로 수사지휘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거지요. 현재 검사인 검사의 권능을 이용해서 그와 협의해서 수사 지휘하라는 거지. 아예 검찰총장을 배제할 수 있다라고 하려면 그의 권한 자체를 박탈하는 중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입법사항으로 법의 규정이 있어야 하는 거죠. 제11조에 보면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사무를 이렇게라 저렇게라를 마음대로 법무부 장관 영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딱 쉬운 조항이지. 그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무부 검찰국에서는 수사나 검사의 고유 권한 이외의 일들도 많이 해야 하는 거지요. 이 조항은 어디까지나 그렇게 해석해야 옳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제12조인데요. 이 제12조가 제8조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하는 겁니다. 제12조 제2항에 보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이렇게 보면 대검찰청 사무만 봐야 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 사무를 총괄한다. 헌법에서 정한 사무, 검사만이 할 수 있는 사무를 검찰 사무라고 하죠. 검찰 행정 사무가 아니고 일반적인 검찰 사무가 아니고 검찰 사무라고 한다면 헌법에서 정한 검사 고유의 직무를 하는 사무를 검찰 사무라고 했다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검찰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하는 게 맞습니까? 검찰총장이 하는 게 맞습니까? 이 애매한 두 개의 규정을 이렇게 충돌시키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입법 미비라고 봐야 되겠죠. 정치가 판을 치는 국회에서 법을 만드니까 국회 법사위에서 걸러내지도 못하고 이 정도로 적당히 타협하자 했겠죠. 이렇게 법률적인 해석이 충돌할 때 우리가 법을 어떻게 그럼 해석할 거냐 하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대한 입법 미비로서 성립하지 않는 법이다 하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법을 폐기할 수도 있지요.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법을 해석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아는 거죠. 우선 그 법이 만들어진 목적이 뭔지,
그 목적에 따라서 한목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충돌하는 조항을 한목적적으로 어떻게 해석할까? 그것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보조직법과 검찰청법의 충돌. 그럴 때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한 해석. 이런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 검찰청법 제1조에 검찰청법을 만든 목적이 왜 이 법을 만들었는지, 이 법이 추구하는 법익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항에 의해서 보면 검찰 사무에 대한 모든 최우선적인 적용 법규는 검찰청법이고 그것을 총괄 지휘하는 사람, 검찰총장이 검찰청의 최고 책임자다라는 것은 명백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제8조 법무부 장관의 얘기는 어떻게 돼야 되죠? 협조할 건 협조해라. 법무부의 검찰의 그런 발전이나 이런 기획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부서를 없앨 수 없으니까 그건 당연한 법무부의 업무가 돼야 되고 그거에 관해서 법무부와 검찰청이 서로 따로 놀아서는 안 될 테니까. 다만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 들어갔다라고 보이는 수사 지휘에 관한 문제, 그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다른 검사도 지휘할 수가 있으니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은 협의적 관계, 협력적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보조직법, 검찰청법 각 조문의 성격 그리고 제1조 입법 목적의 해석을 합리적으로 전부 통합하는 의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 없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느냐? 서로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한쪽에서는 나는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고 법대로 내 자리를 지키고 내 권한과 의무를 다 행사할 거다. 한쪽에서는 내가 하는 짓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여러 가지 이유로 너를 제거하는 것이 개혁이야. 이 두 개의 의견이 충돌하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러면 결국 내보내겠다고 하는 쪽에서 내보낼 수 있겠냐 없겠냐만이 남는 숙제가 됩니다. 추 장관 내보낼 수 있을까요? 먼저도 검토를 해드렸습니다마는 검찰총장을 내보내는 것과 관련되는 법령이 있습니다. 검찰청법 제12조 제3항에 보면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이 조항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필요하면 없앤다,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서 해임한다, 이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어떠한 다른 규정도 없습니다. 그 임기는 그냥 2년입니다. 이거를 위반하면 무조건 위법입니다. 그런데 검찰총장도 검사거든요. 근데 검사는 탄핵에 의해서 파면될 수 있습니다.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또 하나, 검찰총장도 징계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검찰징계법에 의해서 징계의 대상은 될 수 있는데 거기에서 검사는 해임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쫓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네요. 탄핵을 하려면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겠죠. 헌법재판소까지 가야 되고 시간도 엄청 걸릴 테고. 하려면은 아마 징계위원회 소집해서 징계를 거쳐서 해임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참 검사징계법이 또 그렇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보면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이건 정치중립 위반이니까 뭐 해당이 없습니다.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세 번째,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해야만 징계를 하는데 그 법무부 장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징계 절차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된다는 걸 입증해야 되고 이 징계위원회가 징계 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보들 속에서
징계사유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에 해당한다고 거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옛날 것까지 들춰내서 너 그때 그냥 이 사건 무마하고 그냥 없었던 거로 하라고 네가 그랬잖아. 나중에 보니까 그거 아니고 저기 지금 어디 지청장 간 양반이 그때 내가 거기 담당한 부장검사였는데 내 전결로 다 했어. 윤 청장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옵티머스 사건 그거에 관련돼서 글쎄 사기꾼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아직 사기꾼이라는 판결을 받은 건 아니니까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그런 것 같고 하여튼 뭐 일단 나쁜 사람으로 찍혀서 이제 들어가 있는 인간이 내가 검사 세세 개 술을 사줬는데 그게 아마도 윤석열이 라인이야. 그럼 윤석열이도 거기 책임져야 돼. 뭐 이렇게 얼굴 요구 한다는 얘기인데 잘 되겠습니까? 이미 나오는 얘기들 보니까 증거를 보나 뭐를 보나 그렇게 술 먹은 적도 없고 먹인 적도 없다고 이제 그러는 건데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 가면서까지 정말로 그렇게까지 해서 한 나라의 검찰총장을 찍어냈다. 이거 세계적으로 다 주목하고 있는 사실인데요. 한 나라의 검찰행정, 특히 그 검찰총장의 거치가 어떻게 되느냐 같은 거 우리의 경우로 봐도 다른 나라에 그런다면 다 주목하고 지켜보지 않습니까? 국격에 관한 문제 아니겠나요? 이것이 과연 어거지로 억지 춘향이를 만들어서 될 문제인가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만일 그렇게까지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가 들여다보려고 했던 게 뭐길래 그를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가면서도 내쳤어야 했을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내막이 숨겨져 있는 것이었길래 이건 역풍이 아니라 당연하게 그쪽으로 바람이 엄청난 폭풍이 불어닥치게 될 것 당연한 것 아닐까요? 게다가 만일 그게 무리였다고 하면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부터 법무체계 그것을 시중들었던 집단들 그 모두가 무너져 내려야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될 겁니다. 물론 살아있는 현행 권력이 어떻게 해서든지 덮고 가리려고 하겠지만 그거 그대로 끝나던가요? 게다가 실질적인 얘기 하나만 여러분들 법무부 사이트 들어가셔서 이거를 이제 감찰로 해서 징계로 다 하려면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하는 직무에 관한 규정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감찰 담당관은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 업무를 다루는데요. 검찰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 소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그러한 감찰 업무는 취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행위를 했다. 지금 명백한 거 아닌가요? 이제 요즘은 추미애 법무부의 그간 인사행정과 총장의 지휘권 배제가 과연 직권남용이나 수사방해라는 중죄죠.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게 될 것이냐.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참 채널24K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는 금융사기 사건이 일어난 거 분명합니다. 펀드런이 발생했으니까. 그러면 그 주체를 한 인간들을 밝혀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엄정하게 처벌하고 그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최대한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보상하려는 그런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이게 무슨 엉뚱하게 검찰총장 찍어내기로다가 변질이 돼야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정말로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이 수사 제대로 해서 모든 실체가 드러나면 그때 가서 검찰총장이 책임져야 할 게 있었네. 그러면 저절로 그렇게 될 거 아닌가요? 다 사건의 실체가 밝혀졌는데 검찰총장이 잘못하고도 견뎌낼 방법이 있겠나요? 그렇게 가면 되지. 왜 그걸 들여다보겠다는 검찰총장을 찍어내려는 것에 모든 힘을 기울이는 겁니까? 앞뒤가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으면 안 되죠. 또 하나 이제 지금 얘기해야 될 건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난 다음에 이 윤 총장의 거취가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참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천박해도 됩니까? 현직 검찰총장을 왜 자꾸 그런 쪽으로 다 몰고 가죠?
그냥 일하는 대로 일하고 끝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거취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세요. 그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권리 아닙니까? 왜 검찰총장 한 사람은 대통령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꼭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 사람의 결정사항이잖아요. 왜 그거를 누가 넌 이러면 안 돼, 넌 그거 하면 안 돼. 그럴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40대 이상 되고 이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이면 다 나갈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후보로 나왔었습니까? 왜 그 사람을 자꾸 집어넣어서 그러는데요? 총장 임기 끝날 때까지 자기가 할 일 하게 그렇게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 적어도 검찰총장인데 그게 대한민국의 법익이 아니겠습니까? 좀 우리 점잖아지고 정말로 조금이라도 양식을 갖추려는 노력을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